안녕하세요. 오늘은 볼보 V60을 지금 대기하시거나 구매 고려 중이신 고객분들한테 혹은 대기자분들이 좀 공감할 만한 좀 요소를 생각해 보다가 어, 제가 V60을 구매한 구매기를 좀 말씀드리면 좀 더 고민에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어 아마 이 이제 볼보 V60 자체는 너무 이제 독특한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국내에선 잘 없는 외관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독보적이기 때문에 고려를 할 만한 상품 그 차량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아마 저랑 같은 루트를 타시지 않았을까 뭐 싶어 갖고 뭐 한번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 구매기를 좀 보시면 조금 더 구매에 수월하지 않을까,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횡설수설하네요. 자, 이거는 제 차량이에요. V60이고 저는 주로 이제 캠핑용으로 차량을 좀 많이 몰고 다니고요. 그리고 회사에는 좀 그닥 몰고 다니진 않아요. 워낙 차가 좀 크기도 하고 회사 주차장도 좁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울 안에서 타고 다니면 너무 답답해요. 사실 볼보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질 때 가장 차량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도 뭐 외건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말 하나 많아죠. 옆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차를 왜 샀는지 뿌듯함이 몰려옵니다. 어떠신가요? 빨리 날이 따뜻해져서 저도 캠핑을 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빵실이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일단은요. 원래는 제 원래 빵실이가 있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비춰서 안 보이는데 제 원래 빵실이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차차로 K3 GT 차량을 몰고 다녔었고, K3 GT 차량은 이렇게 기아 차량인데 아반떼랑 동급이죠. 동급이고 그 독특하게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뒷부분을 약간 동그랗게 해치백처럼 뺐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제 생각에는 약간 스포츠백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면 이 부분이 한 번에 이렇게 위로 다 열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뭐 그냥 일반 세단 차량보다 살짝 짧아요. 하지만 해치백보단 깁니다. 그래서 이 형제 모델이 i30가 그때 같이 나왔었고 i30 N9도 같이 나왔었어요, 국내에. 근데 i30 N9은 완벽한 해치백이죠. 근데 이 해치백보다는 얘가 살짝 더 길었어요. 대신에 그냥 일반 K3 세단 차량 이 부분이 이렇게 딱 깎여 있는 차량보다는 더 얘가 살짝 짧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탄력 있는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엉덩이가 빵빵해 보여서 빵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본 제원 살펴볼까요? 첫 차 받고 너무 좋아하는 이 해맑은 모습 보십시오. 전체적인 루프 라인이 이렇게 여기까지는 세단과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보통 세단이 이렇게 떨어지고 뒤로 더 튀어나오는데 좀 더 둥글게 굴리고 세단보다 살짝 타이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파츠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붙어 있어서 약간 스포츠한 느낌을 내죠. 실제로도 성능은 약간 N9에 준하는 그런 성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풀옵션 차량을 샀었고요. 2,400만 원이었네요. 그리고 가솔린이고 연비는 한 이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딱 정확하게 나오네요. 근데 도심은 뭐 채증에 따라서는 저는 막 6, 7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8에서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204마력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의 차량치고는 조금 출력이 좋죠. 그래서 운전하는데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제가 막 고속이나 이런 거를 즐기진 않았지만 너무 실용적으로 잘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차박도 했었고, 그리고 또 캠핑 갈 때도 짐을 그렇게 막 아쉽지 않게 실을 수 있었어요. 뒷좌석을 접으면. 그래서 그렇게 애정 있게 타다가 이 차를 이제 제가 2019년에 구매를 했거든요. 2019년 2월경에 아마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판매한 게 2021년 중반에 판매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35,000km를 타고 팔았더라고요. 판매 당시에 2021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막 반도체 이슈가 막 터지기 시작해서 뭐 중고차 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2,403만 원이었지만 제가 35,000km 무사고로 타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천만 원을 딱 받으니까 내가 이 차를 한번 팔고 그럼 그 자본에다가 얼마를 좀 보태서 외제차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차량이 있을까? 대신에 세단은 좀 싫다. 세단은 싫고 좀 우리 빵시리의 역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외국 감성의 한번 차를 타보자, 이러면서 이제 막 알아봤죠. 일단은 그러면 이 2천만 원에서 얼마를 더 추가를 할까? 제 예산은 플러스 2,500만 원까지가 약간 마지노선이었어요. 2,500만 원까지가 그럼 4,500만 원이 되죠. 4,500만 원이면 어쨌든 이 차량은 더 이상 이제 금액이 남은 게 없었으니까 딱 2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어지고 2,500만 원을 제가 빚을 더 내면 되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은 외제 차량을 괜찮은 걸 알아볼 수 있겠지 라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시죠. 저는 딱 그 외건 타입으로 세 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4조가 있긴 있는데 4조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AS에 대한 것들도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디자인은 좋으나 어쨌든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조는 제외를 했어요. 국내에는 이제 외건 차량이 볼보 V60cc, 그리고 미니쿠퍼 클럽맨 S, 그리고 BMW 3 투어링, 이 세 가지가 제 물망에 올랐었고요. 맨 처음 본 거는 이제 볼보 V60cc였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한번 내 차를 팔면서 다른 꿈의 차, 내가 사지 못할 차를 일단 알아보자, 현실적인 드림카를 좀 보자 하면서 산 게 본 게 V60cc였고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볼 때는요. 가격이 일단 5,900, 단 1원도 할인이 없습니다. 없어요. 할인 없어요. 단 1원도 할인 없고, 보통 그리고 V60cc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냥 일반 라인이 있고 프로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가 옵션이 더 풀로 들어간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대부분 풀로로 구매를 하세요. 5,960만 원에서 1원도 할인이 없다니까 일단 저는 마음을 접었죠. 이 차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한번 대기나 걸어볼까? 어차피 대기는 공짜니까, 대기는 이렇게 그 돈을 내더라도 취소하면은 나한테 다시 돌려받으니까, 이러면서 일단 대기를 걸었지만 결국엔 살 마음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와 멋있다 하고서는 현실적인 이제 차량을 찾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미니쿠퍼 클럽맨 S예요. 클럽맨은 독특하게 이 뒤에 후방 도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반이 나뉘어져 있어서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열려요. 이렇게. 그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니의 운동 성능이 되게 좋잖아요. 작고, 그리고 그냥 보통 미니 3도어보다 조금 더 좌우로 넓고 뒷부분 공간도 더 여유가 있어요. 물론 미니의 한계는 있지만 이건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뭐가요? 외모가 아주 굿이었어요. 딱 언제든지 내가 사고 싶었던, 정말 내가 가장 이거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가장 내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량이다 이러면서 이제 딜러분들을 막 알아보기 시작했죠. 뭐 미니는 BMW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딜러들이 국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를 봤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내에서 AS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제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모델 자체가 이제 만들어질 대로 만들어진 완성된 형태였어요. 연식이 계속 거듭이 되면서. 그래서 뭐 잘못된 것들도 다 잡혀 있고 옵션들도 웬만한 게 이제 미니 안에선 추가가 되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미니 쿠퍼를 사지 않게 된 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가격은 4,340이에요. 이게 클럽맨 S 가격일 거예요. 클럽맨 S 가격이고, 이 S가 가장 이제 고성능 버전일 거고요, 아마. 근데 여기에서 막 할인을 막 400만 원 쳐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3,900, 실구매가는 3,800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막 2,500만 원까지 더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BMW는 진짜 할인이 꿀입니다, 꿀. 그래서 뭐 타보니까 뭐 출력 자체는 136마력이지만 충분히 이 차량을 몰고 다니기에 펀카로서의 기능은 아주 충실하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생김새도 취져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왜 이 차를 안 사게 됐냐? 자, 첫 번째가 이건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었던 건데, 옵션이 부재해요. 옵션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 아니 뭐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좀 화가 나서 좀 제대로 쓸게요. 옵션 부재. 제가 K3 GT 풀옵션을 샀다고 했잖아요. 2,403만 원. 근데 요거는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선루프도 뚫려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자잘한 뭐 파츠 뭐 이중 사출 뭐 이런 거에서부터 중요한 건 반자율 주행이 됐어요. 아쉽게라도 반자율 주행. 그리고 뭐 어느 정도 핸들 라인을 따라가고, 그리고 또 좀 잡고 있어야 하지만 뭐 앞차 거리 간격 맞춰서 앞차가 서면 자기도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고까지도 됐어요. 게다가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그 열선 의자라 그래야 되나요? 엉따 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갔어요. 진짜 웬만한 그냥 중형차 이상급의 진짜 이 옵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게다가 203마력이니까 얼마나 모는 맛도 있습니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 풀 옵션을 이제 막 경험을 하다가 얘한테 오니까 얘는 이쁘기만 이쁠 뿐인데 차량은 심지어 거의 2천만 원을 더해서 두 배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두 배가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 옵션이 일단 핸들 열선도 겨우 들어간, 이때는 핸들 열선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전 세대까지는 없었지만 이때부터 뭐 있었나 그랬고, 엉따 뭐 통풍 뭐 이런 거는 아예 기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반자율 주행, 앞뒤 차량 뭐 간격 조절 뭐 이런 옵션은 아예 꿈에도 못 꾸는 애입니다. 얘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해외에서는 미니쿠퍼에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것도 옵션이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미니쿠퍼는 그게 싹 빠져서 들어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지만 전자 장비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펀카라는 그런 고카트 감성, 그런 이제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노리고 왔다지만 너무 많은 옵션이 없어져서 진짜 갬성 말고는 이 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돈을 2배나 줘가면서 굳이 외제차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옵션이 없는 차량을 살 이유가 있나? 겨울에 덜덜 떨면서 뭐 여름에는 엉덩이 땀 차면서까지 이게 이럴 건덕진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근데 뭐 그런 옵션 부재가 전 제일 컸어요. 뭐 더이 그 다음부터는 뭐 큰 뭐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사실 이거를 제가 이제 구매를 마음 먹었을 당시 알아보는 당시에 얘들이 연식 변경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년인가요? 21년? 그러니까 연식 변경 직전이어갖고 물량을 남은 거를 빨리 할인을 쳐서 밀어내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400만 원까지 할인 제의를 받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많이 할인을 받으니까 살까도 진짜 마음이 너무 망설여졌었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를 선택하지 않게 된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연식 변경 직전에 연관이 되는 말인데, 이 차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된 바디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차량이 한 번 나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짧게는 뭐 2, 3년에서 길게는 뭐 4, 5년, 아무리 길어도 6년 안에 이제 모델 체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도중에 페이스리프트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한 4, 5년 주기로는 차량이 바뀌어요. 아예 이제 새로운 차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소나타지만 다음 세대의 소나타가 나오고, 그랜저도 그렇고 막 이런데 얘는 진짜 바디를 너무 오랫동안 울겨먹는 거예요. 한 6, 7년 막 7, 8년 이렇게 울겨먹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해, 그러니까 2022년 뭐 이때 이 바디가 정말 뭐 끝이고 그 다음 바디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애초에 사자마자 1, 2년 만에 구형 바디된 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곧 있으면 구형이 될 바디를 내가 사야 되나 싶어서 요게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옵션의 부재, 구형 바디란 것, 곧 풀체인지. 요것과 요것 때문에 제가 쿠퍼를 사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고민을 했던 건, 그래, 돈 좀 더 써보자, 돈 좀 더 써봐, 이러면서 알아봤던 게 바로 BMW 투어링입니다. 제가 2,500만 원까지 해서 4,500만 원짜리 차량을 알아봤는데 벌써 얘에서 깨졌죠. 여기에서 깨졌죠. 금액 보시면. 그쵸? 제가 알기로는 투어링에 럭셔링에 뭐 이노프리라는 옵션을, 이게 옵션명이거든요.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냥 5,900만 원이 돼요. 택 가격이. 이게 택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5,900만 원인데 제 4,500만 원짜 견적보다 4,500만 원 견적보다 벌써 1,400만 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1,400만 원이라는 제 예산 초과가 되는 거예요.
예산 초과가 되는데 얘를 중요한 건 BMW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인을 겁나 해줘요. 진짜 겁나 해줘요. 어느 정도냐고요? 얘가 지금 5,900만 원이죠. 적게는 750에서 많게는 850까지도 해줬어요. 어때요?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의 실구매를 하냐? 대략 5,200에서 한 5,100에서 5,200 사이, 이게 실구매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래 좋아,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내가 4,500만 원 예산을 잡았지만 한 6, 700 그래픽까지 꺼내지 뭐, 이러면서 BMW 3 시리즈에 제가 발을 들입니다. BMW는 진짜 너무 알아봤고, 제가 심지어 이 차량을 알아보고 다니느라고 진짜 전국에 있는 BMW 매장을 다 돌아다닐 지경으로 진짜 열성적으로 알아봤어요. 왜냐면요, 이 투어링은 제가 미니에서의 이제 이런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진짜 다 긁어진 차량이었어요. 일단 투어링이죠. 투어링이니까 K3처럼 이렇게 해치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2019년인가 완전 풀 체인지가 돼서 나온 신차예요. 신차. 완전 신차. 그런데다가 여기에 운동 성능도 끝내줘. 3시 제가 듣기로는 BMW는 3 시리즈를 만들고 제일 잘 만든 3 시리즈를 이렇게 막 바탕으로 이제 5 시리즈가 나오고 7 시리즈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먼저 공을 들여 만드는 게 3 시리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투어링이니까 유럽 사람들은 예초부터 투어링을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이 투어링의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뒷 유리도 막 열리고요, 막 난리가 나요. 막 거기에 파츠 같은 거, 이렇게 공간 분할 파츠 같은 거 막 바닥에 넣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막 완성도가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이 차를 꼭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나도 한번 이제서야 진짜 독삼사 있죠. 독삼사의 차량을 사볼 수 있게 되는구나. 벤츠, BMW, 아우디 중에 BMW. 벤츠는 제 나이에 비해서, 제가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네임 밸류가요. 아우디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BMW가 딱 나다. 얘다 얘. 이러면서 아주 홀릭이 됐었죠. 그래서 가격대도 맞고 얘도 이제 인수하기로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친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제 가솔린 11.7인데 뭐 얘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K3보다. 그쵸? 그런데다가 사실 기존의 K3가 204마력인데 이건 수치상으로지 184마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고 해요. 시승기를 타봐도, 아니면 저도 한번 짧게나마 타봤는데 결코 이 힘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 성능이라 그러죠. 그게 어마어마해요. 막 회전, 막 코너링 난리 납니다. 진짜 완전 홀릭해서 얘를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 신차다 보니까 막 터치 다 되고 막 서라운드 뷰 되고 막 3D로 그 안에서 막 그래픽을 돌려갖고 막 차 주변을 볼 수 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얘는. 게다가 BMW다 보니까 밟으면 그냥 쩍쩍 나가요. 막 저를 홀딱 반하게 한 그런 차였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약을 걸고, 근데 이제 얘를 못 사게 된 이유가 있죠.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BMW는 제가 안 사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왜냐? 지쳤어요. 더 굵게 쓸까요? 지쳤어요. 뭐에 지쳤냐? 가격 비교에 지쳤어요. BMW는 차도 참 좋고 다 좋은데 딜러가 국내에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격 비교를 하러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전 이게 BMW의 가장 큰 단점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거의 제일 큰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발품을 팔아서 한 매장 안에 같은 다른 딜러마다 그게 약간씩 변동이 있어요. 이 서비스라는 게 뭐 썬팅도 해주고 유리막 코팅도 해주고 뭐 뭣도 해주고 뭐 매트도 바꿔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세밀한 거 요런 걸 다 챙기려다가 저처럼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가격 비교를 하다가 최고의 금액으로 해주신다는 분을 어찌어찌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경험이 그닥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제가 차량을 인수받기로 하고 차량 넘버까지 저한테 넘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저한테 배정까지 받았어요. 근데 배정 받고 출고 직전에 이제 제가 잔금을 넣으면 되는 와중에 저한테 옵션을 슬금슬금 하나씩 빼더라고요. 어떤 옵션이냐, 뭐 썬팅 그냥 고객님이 하셔라, 블랙박스 고객님이 하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말장난을 하셔갖고 제가,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얘를 인수하기 직전에 제가 차량을 판 상황이었거든요. K3 GT 그 빵실을 정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몰려서 얘를 그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꾼 딜러의 말을 듣고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차량 가격이 택가 5,900만 원짜리, 물론 나는 5,200에 샀겠지만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현실 자각 타임이 그냥 빡 오더라고요. 아니다, 얘는 내 운명이 아니다. 저는 이제 그 딜러분이랑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엔 이제 포기를 했어요. 네, 3 투어링 포기했습니다. 얘는 저한테 올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올 거면은 데리고 와도 제가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계약금 다 취소하고 다 돌려받고 그냥 차 다음 사람에 넘기라고 하고 더 좋은 조건에 받으시라고 저는 얘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뚜벅이가 됐잖아요. 뚜벅이가 돼갖고서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얘가 보이죠. 볼보 딜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사실 이제 조금 제 상황을 말씀드리긴 했죠. 이러이러해서 제가 지금 차량이 없는 상황이고 차량이 좀 급히는 아니지만 뭐 어쨌건 계약 걸어놓은 게 있는데 기다리겠다, 이러이러 방황을 하고 기다리겠다 해서 결국엔 저는 정말 깔끔하게 이런 할인도 못 받고 볼보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격 비교하면 싸게 살 수 있어, 좋죠. 근데 분명 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포기 못하면은 결국 저처럼 이렇게 지쳐갖고 나가 떨어져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볼보처럼 아예 그냥 깔끔하게 세일 1도 안 하고 할인 1도 안 하게 다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사실 얘는 제가 4,500만 원에 그 예산을 잡았지만 실제로는 글쎄요, 지금 1,500만 원이 거의 1,500만 원이 예산 초과를 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원래 얘들 3년 할부 칠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5년 할부 쳤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2천만 원에다가 뭐 원래 모아놨었던 돈들 뭐 이렇게 이리저리 때려 박아서 그렇게 크게 부담하지 않고 그렇게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볼보 V60을 사게 됐는데 글쎄요, 저는 제가 이 차량을 저한테 있어서 조금 많이 무거운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근데 그거는 기우였습니다. 제가 타면 탈수록 이 값을 내게 충분하고, 그리고 다행히 제가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카포 상태도 아니고 뭐 반 이상은 그냥 뭐 금액을 다 치르고 나머지를 그냥 그냥 이렇게 차량 할부를 쳤기 때문에 뭐 글쎄요 그닥 뭐 네네네 별로 그렇게 힘들다라는 느낌도 없고 오히려 가치를 더하는 느낌이고 저는 정말 V60은 강추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저랑 같은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V60을 한번 이렇게 타신다면 이 금액을 더 주고서라도 살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느껴지는 감성이라든가 그런 주행 능력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모든 게 저한테는 정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차량이 되었습니다. 뭐 이 친구도 저는 빵시라르라고 불러요. 빵시리. 이 친구의 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약간 보면은 영혼이 좀 넘어온 느낌이고 저 그래서 지금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뭐 오래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반도체들도 좀 상태들이 안 좋잖아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제 기다림의 순간이 더 짧아지지 않고 계속 또 길어지고만 있는데 어차피 뭐 국산차도 1년 마음에 드는 걸 타려면 1년 기다려야 되는 와중에 그냥 볼보 기다리시죠. 저는 정말 후회 없습니다. 네, 좀만 더 기다리셔서 꼭 볼보 오너 되셔서 볼보랑 같이 저처럼 이렇게 캠핑도 다니시고 자연 속에서 차량도 한번 만끽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건 약간 넋두리처럼 이제 뭐 되어버렸는데 글쎄요 넋두리였다면 넋두리였겠네요. 하지만 들어줘서 더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만족하며 차량 타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도 따뜻하게 보내십시오. 짠! 끝!